안녕하세요. K클래스 커피 노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현재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카페처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핸드드립 마스터 클래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드립커피의 매력을 온전히 추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두의 이해부터 두 가지 핵심 추출 방식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커피의 시작은 좋은 원두를 고르는 것부터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싱글 오리진은 특정 지역의 풍미와 개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아프리카 계열의 대표적인 국가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화사한 꽃향기와 과일 같은 산미가 특징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의 척박하고 서늘한 환경이 커피나무에게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인고의 시간 덕분에 에티오피아 커피 특유의 베리류 같은 과일의 향미나 자스민 같은 허브 향이 완성되는 것이죠. 밝고 화사한 커피나 산미가 두드러지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정답과도 같은 커피입니다. 케냐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케냐 역시 과일 향미나 은은한 초콜릿과 같은 향이 나며 바디감, 산미, 향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잘 잡혀 있어 고급 커피류라 불립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중남미 계열의 원산지 콜롬비아, 과테말라, 브라질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밸런스가 특징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어 품질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맛의 특징으로는 부드러운 산미, 견과류의 고소함, 초콜릿과 같은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침에 마셔도 부담이 없고 언제 내려 드셔도 괜찮은 데일리 커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모키하고 우아한 풍미가 좋습니다. 화산재 토양에서 자란 과테말라 생두는 독특한 스모키함을 품고 있습니다. 맛의 특징으로는 타는 듯한 향기 속에 숨겨진 고급스러운 산미와 강한 바디감이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쌉싸름한 뒷맛이 매력적입니다. 묵직하고 개성이 강한 커피의 일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은 고소함의 정점이자 커피 블렌딩의 늘 베이스가 되는 원두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주로 낮은 고도의 평원에서 재배됩니다. 산미가 적고 고소한 맛이 강해 에스프레소 블렌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맛의 특징으로는 볶은 견과류의 고소함, 낮은 산미, 중후한 바디감이 입안에서 자리를 잡으며 단맛이 은은하게 감돕니다. 커피는 역시 고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원두입니다. 아시아 계열로 넘어가 보면 대표적인 국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베트남 원두는 아라비카종보다는 주로 로부스타종을 생산하며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이 아주 진합니다. 연유를 섞어 마시는 카페서다가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류에 늘 등장하는 원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의 특징은 구수한 보리차 같으면서도 씁쓸한 맛이 강하고 바디감이 매우 거칠고 묵직합니다. 특유의 우디한 향이 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강렬한 맛, 우유나 단맛과 섞었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보적인 흙내음과 바디감을 자랑합니다. 만델링으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커피는 특유의 습식, 탈곡 방식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풍미를 가집니다. 맛의 특징은 묵직한 흙내음, 허브 계열의 향긋함, 그리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두터운 바디감이 일품입니다. 산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고 진한 숲의 향을 마시는 듯한 매니아가 확실한 커피입니다. 핸드드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도 브라질과 과테말라, 콜롬비아 원두는 에스프레소 베이스가 되는 아메리카노나 라떼류로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전도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원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두의 색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배전도, 즉 볶음도입니다.
약배전은 밝은 갈색을 띠게 됩니다. 원두 본연의 산미와 향이 가장 잘 살아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화사함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다만 약배전 원두는 조직이 치밀해서 성분을 뽑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93도에서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향미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프리카 계열의 원두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중배전은 적당한 단맛과 산미가 어우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남미 계열의 원산지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데일리로 마시기 가장 편안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89도에서 91도 정도의 추출수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강배전은 겉으로 기름기가 돌고 가장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이미 열을 많이 받아 조직이 느슨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쓰면 쓴맛까지 추출이 되기 때문에 85도에서 88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의 추출수로 부드럽게 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쓴맛과 묵직한 바디감이 강조가 됩니다. 커피의 향미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생두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는 핵심 공정인 워시드와 내추럴 방식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열배에서 생두를 추출할 때 물로 씻어내느냐 아니면 햇볕에 말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워시드라 불리는 습식 가공은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껍질과 과육을 기계로 벗겨낸 뒤 씨앗에 남은 끈적한 점액질을 물탱크에서 발효시켜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생두 본연의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 강조됩니다. 밝고 화사한 산미, 깔끔한 느낌의 뒷맛이 특징입니다. 대표 산지로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등 주로 고산지대 국가들입니다. 내추럴 혹은 건식 가공은 수확한 커피 체리를 껍질째 그대로 햇볕에 널어 말리는 방식입니다. 과육이 씨앗에 붙은 채로 마르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과 향미가 생두 안으로 깊게 스며듭니다. 과일의 풍미와 단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잘 익은 베리류나 와인 같은 복합적인 단맛, 묵직한 바디감, 풍부한 향이 특징입니다. 대표 산지로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가공 방식입니다. 핸드드립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원두를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원산지, 즉 나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가장 뒤에 나오는 것이 이 가공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워시드 가공과 내추럴 가공은 가장 대표적인 가공 방식이면서도 차이가 있는 맛이 나오기 때문에 원두를 고르실 때 원산지도 한번 봐주시고 가공 방식도 보시면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커피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 추출하기에 앞서 추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통 핸드드립이라 불리는 방식과 푸어오버 방식입니다. 전통의 방식은 주로 칼리타나 고노 드리퍼를 사용합니다. 물줄기를 가늘게 유지하며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추출합니다. 원두 성분을 진하게 뽑아내어 바디감이 묵직하고 텍스처가 쫀득한 커피가 나옵니다. 물줄기의 굵기나 물의 온도, 추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푸어오버는 하리오 V60과 같은 큰 추출구가 있는 드리퍼를 사용합니다. 서버에 저울을 깔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붓고 중력에 의해 빠르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깔끔하고 선명한 맛이 특징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화사함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고 초보자가 내려도 일정한 맛을 내기 유리한 방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출은 총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내리시면 좋고 3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커피의 쓴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스탑워치나 드립 전용 저울을 사용하여 시간을 확인하면서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원두는 총 15g을 사용하게 되고 1인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의 방식은 1대10 비율, 푸어오버는 1대15 비율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점이고 드시는 분들에 따라 이 비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 핸드드립 방식부터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원두는 15g을 사용할 거고요. 물은 150에서 180g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